데이빗 류 제4지구 LA시 의원이 오늘 이례적으로 한인 언론들과 기자회견을 갖고 계속 논란 중인 주민의회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류시 의원은 주민의회에 대한 투표 참여와 범위 규정 등 여러 가지 기준 마련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고 연내 통과를 기대했습니다. 류시 의원의 오늘 기자회견은 최근 진행된 한인타운 범위 축소 투표와 맞물려 여러 가지 이상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류시 의원은 과거 10년 전부터 준비해오던 주민의회 개정안임을 강조하면서 최근 투표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었지만 방글라데시 커뮤니티의 출범 시도가 한인타운 구역의 공식 확정 노력 시기와 맞물려 있어 의혹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더욱이 이번 투표에서 인정된 타운 내 업소들의 영수증과 투표 참여자의 나이 제한, 거주지 제한 등을 놓고 기준들을 마련하자고 강조했지만 역시 방글라데시 주민의회 불발 이후라는 시점도 간과하기 힘듭니다. 물론 가주의 기본적 투표법에 근거해 각 시별로 독자적인 투표 관련 규정과 기준을 세울 수는 있지만 왠지 자신의 재선과 홈리스 쉘터 찬성, 그리고 11월 선거에 따른 줄잡기 등 연관 단어들로 류시 의원의 기자회견은 석연치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핵 비확산까지 논의했습니다. 이번 두 정상의 합의는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종전선언과 러시아와의 철도 등 경제 협력까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중국과 유럽연합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환영한다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눈길을 끕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취재진들의 집중적인 관련 질문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입은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저자세 논란이 일자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LA 국제공항 등 LA 카운티 4곳의 공항이 연방항공국 FAA 산하 개발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 지원 기금을 받게 됐습니다. LA 국제공항과 버뱅크, 벤나이스 공항 등 3곳은 항공기 발착을 유도하는 택시웨이 개선을 위해 1,100만, 520만, 915만 달러를 각각 받게 됐으며 랭캐스터 공항은 활주로 재공사 기금 1,050만 달러의 그랜트가 결정됐습니다. FAA의 공항 설비 보수 그랜트는 모두 6,598만 달러로 전국 664개 공항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대한민국 통일부가 위촉하는 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 21기 구성원들이 오늘 총영사관에서 위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임기 2년의 통일교육위원 21기는 조봉남 회장을 비롯해 모두 30명으로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 차세대 한인들을 교육하고 이와 관련된 강사 육성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21세기 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 조봉남 회장은 통일에는 보수와 진보가 나뉠 수 없다고 말하면서 2년간 임기 내 계획들을 제시했습니다. 김완중 총영사 역시 남북관계의 평화적 분위기를 다시 되짚고 각 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어제 열린 2018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4대2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파리 현지에서는 수만 명의 관중이 에펠탑에 모여 대형 스크린으로 경기를 지켜봤으며 우승이 확정되자 그야말로 파리 시내는 기쁨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샹젤리제 거리와 콩코드 광장에 25만 명 이상이 모인 것으로 보도했는데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파견된 경찰들과 충돌도 있었으며 실제 일부 상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년 만의 우승으로 프랑스는 3,80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게 됐으며 이번 월드컵에서 눈길을 모았던 19살의 음바페 선수는 자신에게 주어진 월드컵 보너스 전액인 26만 5천 파운드, 미화 35만여 달러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결정해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 LA로는 기온이 더 내려가 80도대 중반을 보이겠습니다만 습도는 더 올라가서 오늘 저녁은 72%, 내일 63% 정도로 예보됩니다.